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 제사장 법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15장 정결법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11장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규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지생물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은 정한 동물에 속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동물 중 양, 염소, 소, 사슴 등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굽이 갈라졌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은 짐승은 부정했습니다. 대표적인 동물로 낙타, 돼지가 있습니다. 또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부정했습니다. 대표적인 동물로 토끼, 사반이 있습니다. 낙타, 돼지, 토끼, 사반은 둘 중에 하나만 속하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중생물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한 것이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들은 부정하여 먹을 수 없었습니다.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조개류, 낙지, 장어, 가재류 등이 이에 속해 가증한 것으로 여겨 먹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공중생물입니다. 새의 경우는 표준이 정해지지 않고 20종류의 금지된 새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새들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중 다수가 육식조류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육식조류는 살을 뜯어 피를 내고 시체를 뜯어 먹기에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네 번째, 곤충입니다. 곤충의 경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으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허용됐습니다.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중이 종류가 여기에 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에 기는 길짐승입니다. 뱀처럼 배로 기는 것과 네 발이 있어도 지면에 붙어서 이동하는 도마뱀 종류, 쥐와 두더지 종류, 지네와 많은 발을 가진 다종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기는 것들이 시체가 되어 집안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들은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 시체가 나무그릇, 의복, 가죽 부대에 떨어지면 물에 담그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후 물에서 꺼내 다시 사용합니다. 만약 질그릇에 기는 것에 시체가 떨어지면 그 그릇을 깨트려야 했습니다. 그릇 자체에 흡수성이 없기에 물로 씻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는 음식에 시체가 떨어지면 그 음식과 그릇은 부정하게 됐습니다. 또 화덕이나 화로에 떨어져도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화덕과 화로는 질그릇과 마찬가지로 깨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샘물이나 뭉덩이에 떨어지면 부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로는 샘이나 저수지에는 많은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고 계속해서 이동해서 스스로 부정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시체가 마른 종자에 떨어지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체가 종자에 물이 묻어 있는 곳에 떨어지면 부정했습니다. 아무리 정한 짐승이라도 그 시체를 만지면 정결례를 했으며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그 자연사한 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거나 그 시체를 옮겼을 경우에도 부정해져서 그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여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Later out.